안녕하십니까, 윤초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오늘 첫 출근하신 정홍근 의원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셨다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함이지 않을까요? 제가 통자를 좋아하거든요. 만사 형통, 대통. 통하지 않으면 아파요. 불통 즉 통. 이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불통하면 몸이 아파요. 통 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아요. 몸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러합니다. 관계에서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시던 일도 소통이 되어야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 무인도에 한 장면이 불시착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했어요? 맨 먼저 한 일이 짐을 막 꾸려보니까 바람이 빠진 배구볼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지푸라기를 넣어서 공을 볼륨감 있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혈서를 쓰듯이 피를 해가지고 얼굴을 그렸어요. 인형을 만들어서 매일 그 인형과 대화를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 중에 고통이 외로움이에요. 혼자 되었다는 그런 고독감.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가 또 이게 있습니다. 바로 좋아 호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통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책을 썼다는 것이고요.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거점에 윤청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SOS가 온 거예요. 급해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기법을 강의해 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밤 9시부터 11시까지 개인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주말 부부더라고요. 금요일날 내려왔다가 일요일날 올라가시는 직장이 서울에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한 일은 최근에 요넥스라는 그 아이언 채를 바꿨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바꿨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바꿨습니다. 이제 뭐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써야 되겠죠. 골프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육성민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수영하고 골프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좋아하는 일 하면 뭐가 생기나요? 락. 즐기면서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락. 얼마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냐이고요.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얼마나 즐기며 하는 것이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락. 여러분은 순간순간을 즐기고 계십니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이게 사랑했잖아요. 그 가운데 마음 힘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강의기법을 강의하는데 PPT를 준비해 오셨어요. PPT가 너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막 문장 쓰듯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압축하고 압축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남나요?
문장을 압축하면 뭐가 남을까요? 키워드가 남습니다. 그 키워드를 도형화하고 도식화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한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나도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가면 그게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스피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하면 키워드가 된다. 시작.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하면 키워드가 된다. 그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가면 좋은 스피치예요. 좋은 연설이에요. 좋은 인사말이에요. 좋은 식사예요. 좋은 격려사예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하고 그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가는 게 스피치예요. 그게 말을 쉽게 요약, 논리적으로 하는 기법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제가 그분한테 제안한 것은 끊으세요. 그래야 명료해집니다. 워싱턴의 대통령,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 기술 썼어요. 스피치에는 두 가지 기술밖에 없어요. 첫째는 포즈, 끊어줘라. 그러면 딱 땡긴다. 청중을 휘어잡는 방법은 포즈예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 포즈는 너무 단순한 기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즈를 못 써요. 왜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있을 때 포즈를 쓸 수 있어요.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그리고 악센트를 주면 노래하듯 말이 됩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은요, 따라서 합니다. 노래하듯 말하세요. 시작. 노래하듯 말하세요. 노래하듯 대화식으로 풀어가세요. 시작. 노래하듯 대화식으로 풀어가세요. 네, 그거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보여지는가입니다. 사람들은 그 초도 효과라고 하는데, 초도 효과, 한눈에 딱 그 사람을 결정해요. 뭘로 결정하죠?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느낌, 그 사람의 첫인상, 외모, 얼굴 표정, 눈빛,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애티튜드로 가지고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어떤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비언어적 요소가 55%, 언어적 요소가 45%, 비언어적 요소가 더 크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 22과에 스피치의 꽃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PPT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리고 그 PPT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셔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의 묘미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PPT로 요약해서 그걸 구성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졸가이 닿게 줄기를 세워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24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과 거의 끝날 즈음에 법정 스님의 공산부인 수료 확인하는 수필을 실었어요. 왜 실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일을 집착하면 망칠 수 있다. 시작. 모든 일을 집착하면 망칠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시작. 집착을 내려놓아라. 잘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한 방에 뭔가 보여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대방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평소의 언어로, 평소의 생각을 대화하듯이 풀어가는 게 말을 잘하는 기술이랍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평소의 실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공산, 무유, 수료하기. 저는 이 단어 좋아하거든요. 텅 빈 산에 공산, 무인, 사람이 없는 텅 빈 산에도 수류, 물숫자, 수류,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화개, 꽃이 피더라. 열개자. 네,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흐르고 꽃이 피우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사십니까? 그럼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아지경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를 저는 스티브 잡스는 도그마라고 합니다. 도그마.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라. 인생은 나 홀로 나답게 살기에도 바쁜 세상이고 짧다. 그러니까 도그마에 연연하지 말아라. 도그마부터 해방되어라. 여러분의 앞에 쓰는 긴장되시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연연하다 보면 말이 안 돼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진솔하게 풀어내시면 정말 감동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스피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좌는 캐치프레이즈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 시작.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 사람들 앞에서 누군들 말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어떤 말을 했을 때도 박수를 끌어내라. 박수를 받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박수받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심이 있는 삶을 살면 그냥 서 있어도 박수가 막 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서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박수가 쏟아져요. 그 정도의 삶의 가치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유재석이가 왜 몸값이 높은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재석이는 남을 잘 배려해주고 섬겨요. 선김 리더십의 대명사가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이가 6개월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450억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위에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면 1년이면 900억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900억 만만치 않잖아요. 네, 대전에서 50억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1년에 900억을 벌어요. 네. 그 유재석의 그 스피치의 비결은 무엇인지 들어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스피치를 하는데 단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따라갑니다. 반전이 있는 삶을 살아라. 시작. 반전이 있는 삶을 살아라. 반전이 있는 스피치를 하라. 시작. 반전이 있는 스피치를 하라. 뻔한 스토리는 하지 마시라고요. 뻔한 이야기는 요즘 청중들이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반전을 줄 수 있는 스피치, 반전이 있는 인생을 사시면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가치 있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의 스피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전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